병원에서 또 안 짚고 갈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꽤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서 하나로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들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기형아 검사, 산정 검사, 막달 검사, 초음파, 백일의 예방접종까지. 그리고 질문이 있었는데 특히 초음파 아기에게 해가 없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백일의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하는 검사를 제일 그래도 주기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고 병원을 제일 많이 갈 때가 사실 산전 검사 기간이잖아요. 그게 4주마다 그렇게 병원 여러분들을 오게 해서 검사를 시키는 이유는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엄마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 두 번째, 아기가 건강하게 잘 발육하는지 확인하는 거. 그래서 출산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원래 목적인데 결국 이제 문제라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제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횟수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많이 하는 것은 조금의 유연성은 있지만 이건 산과학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산과학을 정리하면서 4주마다 다니면서 이 시기에 이러이러한 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놓은 것은 이게 엄마의 건강을 보건학적 또 총체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산정 관리를 받은 사람들은 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어떤 출산을 하든 건강한 결과를 낳게 될 확률을 굉장히 높여줘요. 근데 산정 관리를 받지 않아도 원래 건강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실제 건강하게 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원래 산정 관리 없이도 애기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첫 출산이 사실 되게 힘들지만 둘째, 셋째 낳은 사람들은 사실 병원에 안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병원이라는 이런 산정 관리가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제왕절개는 50년?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엑스레이 찍게 된 것도 퀴리 부인이 방사선 X선 발견한 것도 100년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특정 어떤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잠재적인 본인은 전혀 증상이 없는데 위험 요인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뭐 임신이 자궁 바깥에 돼 있거나 또는 전치태반이거나 또 아기가 없는 태반만 자라는 것이거나 이런 경우는 초음파가 발달하기 전에는 정말 몰랐죠. 근데 초음파가 유익한 경우들은 그냥 아기 크기를 보고 사이즈를 재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임신 출산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미리 찾아서 나름대로 제왕절개라는 방법이든 아니면 수혈할 준비를 하든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자꾸 문제돼도 되냐면 이게 이렇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1%에서 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본인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있으면 사실은 산정관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저희들 의사, 산부인과 의사나 의료진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한테 왔을 때는 저희들이 세우는 규칙을 어느 정도 따라줘야 저희들이 그 산모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초음파가 제일 논란이 많죠. 그래서 지금 초음파는 뭐 갈 때마다 해서 한 20번이 넘는 분들 많고 또 초기부터 뭐 무슨 자궁 임신이 아니냐 뭐냐 또 출혈되니까 유산돼서 초기 한 4-5번을 벌써 끊는 분도 있고 말기로 가면서 또 아기 발육이 안 된다고 해서 막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건강한 산모인 경우에는 한 7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게 보험으로 해주는 숫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 이거는 사실은 자연주의에 해당돼요. 이런 분들은 그것을 허락할 수 있고 그렇게 초음파를 굳이 쓰지 않아도 진찰과 그 사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경험과 자질이 되어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나야 돼요. 제가 누구라고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런 산모분들이 오면 저도 처음에 그냥 진찰하고 뭐 이렇게 초음파 안 보고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웠죠. 근데 정말 외국인 산모 중에 나 절대 초음파 안 보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초음파는 해가 없고 괜찮다고 다 설명해줘도 그래도 꼭 필요한 거 아니다 하고 막 갖은 조사를 다 해가지고 하신 분들한테는 그럼 딱 3번만 보자. 그리고 막 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어요. 안 하더라도 당신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이러이러한 거 있는데 이거 알죠? 그때 나 다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문제 내가 당신한테 주지의무를 다 줬고 정보를 줬는데 본인이 안 한
자의로 안 한 거니까 이거는 여기다 서명을 좀 해주세요. 왜? 이래야 우리 의료진들이 편하게 진료한다는 거죠. 이건 다툼에 대한 대비도 물론 있지만 이거를 서로 편안한 합의 과정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데 가서 얘기를 할 때는 산정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초음파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횟수와 검사하는 것들은 본인의 건강, 개인적인 건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 단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철학과 또 경험이 있는 의사에 한해서 그래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죠. 무조건 하기 싫어서 문제가 있는데 안 하면 그런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그 문제는 본인이나 가족 그 다음에 의사한테 다 피해를 줍니다.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못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명씩 꼭 생겨요. 우리나라처럼 한 병원에서 한 의사가 많은 산모를 보고 출산을 많이 하다 보면 제일 걱정되고 저희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거 어디서 어떤 문제가 돌연 생길 줄 몰라요.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서로 열심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런 문제 가지고 잘 다투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과를 봤더니 미리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러고 가서 다른 의료진이나 다른 곳에 가서 다른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안 해도 됐지만 결과는 이러니까 그때 열심히 안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런 다툼들이 실제 의사들을 굉장히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료진한테 정확하게 의도를 얘기하시고 의료진과 서로 상의해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 개입은 정말 필요할 때 그때는 응급 상황 됐을 때는 의사들은 아주 반사적으로 훈련받은 대로 행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기가 엄마가 출혈이 있거나 그러면 의료진들은 순식간에 하는 행동들이 혈압 재고 정맥 주사해서 혈압 유지하려고 그러고 출혈의 원인 파악하려고 그러고 이런 얘기는 사실 물어보고 하지 않아요. 그때 사실은 초음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호자나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을 때조차 그거를 하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게 너무 빨리빨리 많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너무 생략이 되고 무시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어려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고 그런 이유들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도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의료진과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경이 이게 참 어려운 게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참 저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백신 문제는 참 100일에 맞아야 되느냐 백신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건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혈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건 치료고 뼈가 부러져서 엑스레이에 분명히 뼈가 갈라졌는데 그거를 그냥 집으로 가라고 그러고 의사와 또 보호자 환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건 바로 치료하는 것이 명확해요. 근데 증상을 갖고 뭔가 이상할 것 같다고 왔는데 실제로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조기 진단이라고 그래요. 문제를 빨리 진단하는 거. 예를 들면 소방수가 불이 날 것 같은데 물을 뿌리진 않죠. 근데 불이 나면 빨리 진압하죠. 그러면 사실 불이 확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연주의 출산의 개념이고 근데 일반 병원의 개념은 예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날 것 같다는 사람들을 고위험으로 모아놓고 그 사람들은 아예 불이 안 나도록 그냥 물이 갖다 뿌리거나 미리 아니면 아예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들 다 뺏어버리고 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 예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의학에는 이렇게 예방, 조기진단, 치료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검사의 항목이나 이 과정이 산정검사 여러분한테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산정 기간 동안에는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실제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액션, 치료에 들어가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낳는 과정은 여성과 아기의 건강, 생명, 질병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크리티컬하고 가장 빈도가 많기도 해요. 통계적으로 봐서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나 조산사들은 병원은 산모 임신부를 대부분 문제없지만 언제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시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각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 소통하면서 간다면 해결이 되는데 백신 문제만은 이거는 이제 예방 문제에 해당돼요. 근데 예방에 대해서 득과 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100일을 맞는 이유는 내가 100일을 나와 아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예방 조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0일에가 그럼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 얼마나, 그리고 그 100일 접종이 남한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나한테 걸려서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상대방의 이 사회, 커뮤니티의 문제냐,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의료의 개념이 아니라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와 의사들은 보건 정책상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아과 백신 접종 스케줄, 뭐 이런 것은 나라마다 지금 소아의 접종 스케줄이나 여러 어른들의 접종 스케줄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게 동의하는 나라도 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근데 미국 같은 나라들은 처음에는 엄마의 선택에 맡겼다가 점점 더 강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접종률이 떨어져서 균이 확산되는 이런 엔데믹, 이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00일의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을 입국을 금지시킬 정도로 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100일의 주사를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미국 가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나라가 정한 기준 때문에. 근데 갑자기 100일이가 많대. 누가 맞아야 한대. 그래서 그냥 쓱 가서 맞는 사람도 있고. 그걸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창을 했듯이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다 공부하고 사회와 또 엄마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선택의 기준을 하나 냈다가 굉장히 말썽이 난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이런 뭔가 선택을 나는 안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선택하라는 것에 대한 논의하는 것조차 자꾸 피해자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백신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상담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고, 앞으로는 제가 지금 추측하기로는 자연주의가 지금 제가 5년, 10년 전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지금은 자연주의 출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설명을 사실 안 해도 돼요. 근데 과거에는 너무 디테일까지 막 설명을 했어요. 그렇듯이 백신 문제나 자연주의 출산 문제는 앞으로는 그냥 당연히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준으로 아마 곧 올 겁니다.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혹시 이 전문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어렵네요. 근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 소통할 수 있는,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의사를 좀 찾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열심히 소통하고 결정을 한 것이라면 설령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거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고 밝혀지더라도 뭐 이미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후회와 원망 이런 거는 덜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선택한 결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진료실에 오시면 왜 이걸 해야 되고 얼마가 빈도가 있고 했을 때 부작용이 있는 빈도가 얼마나 되고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는데 분명히 해야 될 득이 있으면 이거는 빈도상 그냥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안 하게 될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뭐 부작용은 뭐 안 하면 당연히 없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 과정이 갑니다. 이렇게 지금 본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대화들을 하고 나면 대부분 본인들이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의료진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이유, 득과 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만도 없는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백신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처음에 개발할 때는요, 목적을 갖고 하는 걸로 개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사후 조사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 좀 게을리하는 이런 상황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통계들이 나오고 나면 균형이 잡히겠죠. 그래서 실제 시장에서 퇴출당한 백신도 꽤 많아요. 어쨌든 그 효과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아기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경우도 또 이득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